무식한 머슴 며느리라 식모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 시할머니, 칠순 생신 잔칫날, 집안이 박살나다. 이 천한거사 글자도 모르는 게 죄다.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사랑채 가득 울려 퍼졌다. 사흘 전부터 온몸을 태우던 열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터라 몸이 솜처럼 풀려 있었건만 시어머니 정씨마님의 손바닥은 차갑고도 무거웠다. 쓰러진 내 위로 쏟아진 갈비탕 국물이 마루 틈 사이로 흘러들었고 일가 친척들은 수군대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천민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15년을 짐승처럼 부려먹힌 끝에 나는 그렇게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물건이 되어 있었다. 종처럼 일해도 모자랄 것들이 떨리는 몸을 일으키려는 그 순간 안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분이 걸어 나오셨다. 병석에 누워 계시던 시할머니, 금내 할머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서셨을 때 웅성거리던 목소리들이 일순간 멈추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차갑게 입을 여셨다. 정씨야, 오늘 이 집 썩은 고름은 다 짜내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15년간 지옥 같던 시댁에서 벌어질 통쾌한 심판이 지금 시작된다. 억울함을 삼키며 버텨온 며느리의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시오. 이 이야기는 조선 효종연간 경기도 어느 고을의 향리 집안에서 실제 있었던 사연을 바탕으로 엮은 것이다.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다. 이마를 짚어보니 손바닥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웠다. 사흘째 이어지는 열이었건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 없었다. 시할머니, 금내 할머님의 칠순 생신 잔치가 있는 날이었으니 금내 할머님은 영수의 할머님으로 정씨마님이 이 집에 시집 온 이래 20년을 한 지붕 아래 모신 분이었다. 미선아, 아직도 안 나왔느냐? 시어머니 정씨마님의 목소리가 이웃 행랑을 울리듯 날카롭게 꽂혔다. 닭이 울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 새벽,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마님, 지금 나가려고 채비 중이옵니다. 채비는 무슨 채비냐? 오늘 오신 분들이 50명은 넘는다 하지 않았더냐? 어제부터 와서 준비했어야지. 이 시각에 뭘 하겠다고 그러느냐? 말이 끊겼다.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었다. 15년 전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내 사정이 우선이었던 적이 없었으니 세숫대야의 고인물에 얼굴을 비춰보니 창백한 낯빛에 입술만 바짝 말라 있었다. 옷을 챙겨 입고 버선을 신을 때 남편 영수가 잠에서 깨어 물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요. 괜찮소. 오늘 할머님 생신이지 않소. 다녀오겠소. 그래도 몸이 안 좋으면 말을 해야지. 내가 어머님께 전하면 어떻겠소. 고개를 저었다. 영수는 고을 관아의 하급 향리로 착한 사람이었으나 그 어미 앞에서는 언제나 한없이 작아지는 아들이었다. 전가를 넣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다. 시댁까지는 말로 반시진거리였다. 곱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들판 어귀 정자나무 아래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지나가는 보부상 행렬의 발소리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사고라도 나면 그건 내 잘못이 되니까. 시댁 대문을 들어서자 사랑채부터 어수선했다. 정씨마님은 안채 대청에 기대어 누운 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고 차남 성우의 처지연은 행랑채 한쪽에서 화조도 병풍에 기대어 나른하게 앉아 있었다. 왔느냐? 늦었구나. 빨리 부엌 들어가서 장 본 것 정리하고 음식부터 만들어라. 오늘 오시는 분들 점심때까지 50인분 다 차려내야 한다. 예, 마님. 부엌에 들어서니 식재료들이 바닥과 부뚜막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갈비, 스묵은, 나물 재료며 전 부칠, 생선과 고기, 과일까지 이것을 혼자 다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지연은 차남 며느리이건만 부엌 일은 단 한 번도 거들지 않았다. 한양에서 이름 있는 역관집 교수로 글을 배우고 산술도 안다는 이유였다. 반면 나는 본래 천민 출신이었다. 어릴 적 양민 집안의 선량한 부부에게 거두어져 면천이 되었고 그 집안과의 인연으로 영수와 혼인을 올렸다. 그것이 이 집에서 내가 받는 모든 멸시의 이유였다. 정씨마님은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큰 며느리는 본래가 천한 것이라. 그나마 일을 잘하니 다행이지. 처음엔 억울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나니 억울함도 무뎌지더군. 그냥
기계처럼 시키는 일을 할 뿐이었다. 갈비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칼을 쥔 손이 떨렸다. 고열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고 손끝 감각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갈비를 씻고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우고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해야 할 일의 목록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속 거리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때 뜨거운 기름이 튀어올라 손등을 스쳤다. 비명을 참았다. 손등에 붉은 물집이 올라왔지만 바가지물에 재빨리 식히고 다시 전을 붙였다. 정씨마님이 부엌문을 열고 들어왔다. 못하느냐? 왜 이리 더디냐? 벌써 사시 스스가 다 됐는데 이것밖에 못했느냐? 죄송하옵니다 마님. 최대한 서두르고 있사옵니다. 최대한 서두른다? 이게 최대한 서두른 게냐? 지연이는 곱게 앉아있는데 너는 뭐 하는 것이냐? 에휴, 답답해서. 정씨마님은 한숨을 푹 쉬며 나가버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울 시간도 없었으니까. 이 집에 시집 온 지 15년이 흘렀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다. 혼례 초기에는 그래도 며느리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내 출신이 천민이었다는 사실이 이 집 친척들 사이에 알려진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장남 며느리가 면천 출신이라니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고 정씨마님이 친척들 앞에서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영수는 옆에서 어머님 그만하시지요 라고 작게 말했지만 정씨마님은 듣지 않았다. 그 뒤로 명절마다 제사마다 집안 행사마다 나는 부엌 담당이 되었다. 차남 며느리 지연은 역관집 출신이라는 이유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청에 앉아 나더러 차를 내오라 했다. 미선아, 숭 좀 가져오너라. 언니라 부르지도 않았다. 이름을 막 불렀다. 마치 행랑아범 부르듯이. 정씨마님도 그것을 당연히 여겼다. 지연이는 좋은 집 출신이라 집안일에 서툰 게야. 미선이 네가 좀 해주어라. 서툰 것이 아니었다. 안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었다.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 부엌에서 혼자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사랑채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시각을 보니 오시오시가 넘었다. 한 시즌 안에 모든 음식을 완성해야 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다. 그래도 손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물을 버무리고 전을 접시에 담고 과일을 쪼개고 갈비찜을 큰 그릇에 옮겼다. 뜨거운 김이 계속 얼굴로 올라왔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선아, 물 좀 갖다 다오. 미선아, 수저가 모자란다. 미선아, 곳간에 식혜 있지?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부엌과 사랑채를 수십 번 오가며 심부름을 했다. 그 사이에도 음식은 계속 만들어야 했다. 어느새 점심시각이 가까워졌다. 사랑채에는 50명이 넘는 친척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마지막으로 갈비탕을 큰 솥에 담아 불을 올렸다. 이것만 내놓으면 내일은 끝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였다. 손은 감각이 무뎌져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눈앞이 자꾸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다. 그래도 버텨야 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것이었으니 안방문이 살짝 열렸다. 시할머니 금내 할머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침상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님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챌 여유가 없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갈비탕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국자를 들어 간을 보는 순간 정씨마님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미선아, 빨리 안 내오느냐? 사람들 다 기다린다고. 예, 지금 갑니다. 큰 쟁반을 꺼내 갈비탕 그릇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그릇 밖으로 튀었다. 행주로 재빨리 닦아내고 쟁반을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평소 같았으면 거뜬했을 무게인데 지금은 온 힘을 다해야 겨우 들 수 있었다. 사랑채를 향하는 마루를 천천히 걸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넘어지면 안 되었다.
쏟으면 안 되었다. 마루문턱이 눈앞에 보였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루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빙 돌았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내 몸이 옆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아, 작은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기울었다. 뜨거운 갈비탕이 그릇에서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중심을 잡으려 했으나 이미 몸은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쾅! 쟁반이 마루에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5그릇의 뜨거운 갈비탕이 사방으로 튀었다. 국물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는 것이 마치 꿈속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국물은 정확히 사랑채에 앉아있던 지연의 하얀 못이 치마 위로 쏟아졌다. 으아! 이게 무슨 짓이냐! 지연의 비명이 사랑채를 가득 채웠다. 뜨거운 국물이 치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지연은 벌떡 일어나 치맛자락을 털어냈지만 이미 하얀 못이 치마는 갈색 국물로 얼룩져 있었다. 순간 사랑채가 조용해졌다. 50명이 넘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나는 마루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쏟아진 국물을 바라봤다. 손등에 뜨거운 국물이 튀어 또다시 화상을 입었건만 그것이 아픈지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 천한 것이 정심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마치 형틀을 세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심아님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그리고 내 뺨을 향해 내리쳐졌다. 탁!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사랑채에 메아리 쳤다. 귀가 멍했다. 고개가 옆으로 꺾이면서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마님, 죄송하옵니다.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잘못한 걸 알면 왜 또 이 모양이냐? 정씨 마님은 내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사정없이 잡아당겼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연이 치마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한양 비단 가게에서 사온 거야. 내가 평생 이래도 못 살 치마라고. 정씨마님이 내 머리채를 잡은 채로 사랑채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마치 나를 전시하듯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큰 며느리가 본래 천한 것이라 이 모양이네요. 정씨마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사랑채에 울려 퍼지도록 크게 외쳤다. 무식한 게 죄예요. 죄. 무식한 게 죄. 그 말이 사랑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치 메아리처럼 기둥에 부딪혀 돌아왔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저런. 큰 며느리가 참 불쌍하구나. 그래도 실수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저 수군대며 구경만 할 뿐이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그러나 끝까지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그저 구경꾼이었다. 저기요, 마님. 지연이 행주로 치마를 닦으며 끼어들었다. 이 치마 언니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양 비단 가게 신상인데 세탁으로도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 당연히 배상해야지. 미선아, 네 이달에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배상해라. 예, 마님. 고개를 숙였다. 어차피 거부할 수도 없었다. 정씨마님은 그제야 내 머리채에서 손을 놓았고 나는 그대로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꼴 좋다. 어딜 와서 이런 실수를 해. 장남 며느리, 체면이 말이 아니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고개를 젓는 사람들, 동정하는 척하면서 실은 즐기는 사람들, 모두가 나를 보며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저 며느리 맨날 저 모양이래. 천한 것이 가문에 들어오면 이런 꼴이 나지. 큰 며느리면 뭐해. 뿌리가 천하면 소용없는데. 그래도 장남내라 내처지진 못하겠지. 귀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렸다. 그 소리들이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찔렀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지도 않았다. 너무 아파서 감각이 무뎌진 것이었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에 쏟아진 그릇과 국물을 치우기 시작했다. 사기 파편이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났지만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고열로 인한 통증, 화상으로 인한 고통, 뺨을 맞아 욱신거리는 얼굴. 모든 것이 뒤섞여 더 이상 무엇이 아픈지도 구분이 안 되었다. 미선아, 거기 다 닦았으면 부엌 가서 설거지해라. 아직 할 일 많다. 정씨마님의 목소리가 또 날아왔다. 설거지라니. 이 모든 수모를 당하고도 여전히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언니, 괜찮아요? 지연의 물음에는 걱정이 아닌 비난이 담겨 있었다. 괜찮냐고 묻는 척 하면서 사실은 책망하는 것이었다. 미안해요, 지연아.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됐어요. 어차피 언니한테 뭘 바라겠어요. 뿌리 쳐난 것이 어디 가겠어요. 지연의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뿌리 쳐난 것이 어디 가냐고. 천안 출신이 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이 집에서 나는 영원히 무능하고 하찮은 사람으로만 남을 운명이었다. 파편을 줍던 내 손이 멈추었다. 마루에 고인 국물 위로 내 얼굴이 비쳤다. 창백하고 초췌한 눈빛마저 죽어있는 얼굴. 이것이 정말 나였던가. 15년 전 이 집에 들어올 때 그 밝던 얼굴은 어디로 간 것인가. 15년이었다. 15년 동안 참았다. 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장남 며느리라는 이유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온갖 이유를 붙여가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하고 명절마다 혼자 부엌을 지켰다. 제사 때마다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다. 집안 행사마다 발이 붓도록 뛰어다녔고 시댁 식구들 심부름을 하느라 내 삶은 없었다. 그러는 동안 지연은 대청에서 화조도 병풍을 바라보거나 검은고를 뜯었.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씨마님은 지연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라 하였다. 오히려 내게 지연의 시종을 들라 하였다. 미선아, 지연이 숭 좀 갖다 드려라. 미선아, 지연이 과일 좀 깎아드려라. 미선아, 지연이 말 좀 들어주어라. 언니도 아니고 형님도 아닌 그냥 미선이었다. 이름만 불렀다. 마치 하인 부르듯이. 그래도 참았다. 영수를 생각해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가족이 깨지면 안 된다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마루에 주저앉아 피와 국물과 사기 파편을 치우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의미 없었다는 것을. 15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마치 실처럼 가느다랗게 이어지던 줄이 싹둑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져버렸다. 희망이었을까? 기대였을까? 아니면 사랑이었을까?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씨마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연을, 주변의 친척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내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싹싹 빌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더 이상 무엇이든 참고 견디던 여자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완전히 식어버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집과 이 사람들을 향한 모든 감정이 얼어붙었다. 정씨마님이 내 눈빛을 보더니 잠깐 움찔했다. 아마도 내 눈에서 낯선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곧 코웃음을 쳤다. 뭘 봐, 빨리 안 치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파편을 주우며 생각했다. 15년간 버텨온 이 삶이 오늘 이 순간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손에 쥐어진 사기 파편이 손바닥을 베었지만 나는 그것을 꾹 쥐고 있었다.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이 얼어붙어 버렸으니 15년 동안 간신히 타오르던 희망의 불꽃이 오늘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이 순간 내 인내도 함께 끝났다는 것을. 마루를 닦는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생각이 없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사기 파편을 모아 재버리고 걸레로 국물 자국을 닦아냈다. 그 과정에서 손이 몇 번 더 베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들렸다. 큰 며느리 참 불쌍하네. 그래도 어쩌겠어. 저 처지에 달리 어디 가겠어. 요즘 세상에 저런 양반가도 있구나.
동정 섞인 말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나를 위해 나서지는 않았다. 그저 구경거리로 삼을 뿐이었다. 남의 불행을 구경하는 관객들처럼 정심아님은 다시 자리에 앉아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방금 전 며느리를 때렸던 일은 이미 까맣게 잊은 것처럼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말이야. 옛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맞아요, 마님. 요즘은 시집살이도 없다고 하잖아요. 지연이 거들었다. 내가 바로 옆에서 마루를 닦고 있는데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언니도 좀 배우면 좋을 텐데 명절 때 일 좀 시켜도 툴툴거리고. 거짓말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툴툴거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묵묵히 모든 것을 해냈다. 그러나 지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실처럼 포장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루를 다 닦고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고열 때문인지 탈진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완전히 꺾여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기둥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현기증이 심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쓰러지면 안 되었다. 쓰러지면 또 욕을 먹을 것이니 부엌으로 들어가려고 비틀비틀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맷돌을 달고 걷는 것 같았다. 이곳은 지옥이야. 문득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15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단어였다. 그러나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이곳은 가족이 사는 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지옥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15년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졌다. 내가 쌓아온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인정도, 사랑도, 존중도 받지 못했다. 그저 일만 했을 뿐이었다. 장손 며느리라서 참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참았고, 남편 영수를 생각해서 견뎠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니 부엌 입구까지 왔을 때 나는 문틀을 붙잡고 잠시 멈추었다. 숨이 가빠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더는 못하겠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지 못했던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여보, 대문이 벌컥 열리며 영수가 뛰어들어왔다. 관아일이 있어 늦게 온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 것이었다. 영수의 시선이 사랑채를 훑었다. 친척들로 가득한 사랑채. 대청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정심아님과 지연. 그리고 부엌 입구에서 문틀을 붙잡고 겨우 서 있는 나. 영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여보, 영수가 달려왔다. 내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빨갛게 부은 뺨, 입가에 마른 핏자국, 손등과 손가락에 화상과 베인 상처들, 창백한 얼굴과 축 처진 어깨,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을 것이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요? 누가 이런 짓을?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도 없었고 대답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싶었다. 영수가 사랑채로 고개를 돌렸다. 대청에 앉아있는 정씨 마님과 지연, 주변의 친척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정씨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수야, 왔느냐? 일은 끝났고? 어머님, 제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것입니까? 영수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정씨마님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무슨 짓이라니. 내 며느리가 실수로 지연이 치마를 버려놔서 혼낸 것뿐이야. 귀한 비단 치마를 버려놨는데 혼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혼냈다고요. 이것이 혼낸 것입니까? 영수가 내 부은 뺨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채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영수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높이는 광경은 15년 만에 처음이었다. 영수야, 목소리 낮추어라. 손님들 앞에서 못하는 것이냐. 손님들 앞에서요. 손님들 앞에서 제 아내를 때리신 것은 괜찮습니까?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까?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영수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어 그냥 스치고 지나갔다. 여보, 됐소. 그만하시오. 안 돼요. 이건 아니오. 여보, 이건 절대 아닌 것이오. 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를 보는 영수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미안하오, 여보. 내가 몰랐소. 15년 동안 이렇게 힘드셨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소. 미안하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그러나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영수의 사과도, 미안함도, 눈물도,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내 마음은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으니 15년 동안 뜨겁게 불타던 감정들이 오늘 하루 만에 얼어붙어 버렸다. 사랑도, 희망도, 기대도 모두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영수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그러나 그 온기가 내게 전해지지 않았다. 마치 두꺼운 도자기 벽 너머로 느껴지는 것처럼 멀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영수야, 내가 지금 못하는 것이냐? 정심아님이 소리쳤다. 그러나 영수는 정심아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옵니다. 사람이라니, 며느리가 실수하면 시어머니가 혼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게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냐? 혼내는 것과 때리는 것은 다릅니다. 영수와 정심아님의 언성이 높아졌다. 주변 친척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구경하듯 훔쳐보고 누군가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보는 것 같았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영수가 분노하고 정심아님이 화를 내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15년 동안 붙들고 있던 끈을 이제는 놓아도 된다는 생각이었다. 가족을 위해서. 이들은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이런 어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나쁜 가르침일 것이었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15년 동안 나를 지켜주지 못하였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내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다. 결단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지 않겠다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사랑채에 울려 퍼졌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아파요. 지금 고열로 쓰러지기 직전이라고요. 그런데 5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라고 한 것이 말이 됩니까?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열이 그렇게 높다고. 어머, 그러면 의원 불러야 하는 것 아니야? 그런 상태로 일을 시킨 거야? 정심아님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그러나 곧 적반하장으로 말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할머님 생신인데 누가 음식을 준비해? 내가 해. 지연이가 해? 장남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는 것이 당연하다 하십니까? 영수가 내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나는 힘없이 끌려가듯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영수가 내 허리를 붙잡아 주었다. 어머님, 아우,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영수가 사랑채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저희 부부는 이 집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사랑채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영수를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뭐라 하였느냐. 정심아님이 벌떡 일어났다. 인연을 끊는다고.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것이냐. 정신을 차린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15년 동안 제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남이라고요? 장남 노릇하라 하시면서 돈만 뜯어가셨잖습니까? 차남 성우 사업 자금, 명절 용돈, 할머님 의원비 다 제가 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 영수야. 정심아님이 소리쳤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로 끝입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돈 한 푼 들이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겠습니다.
전갈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효자식이 정씨마님이 손을 들어 올렸다. 영수를 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수는 피하지 않고 정씨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치십시오. 아들도 치십시오. 어차피 며느리 치는 것이 일도 아니셨잖습니까? 정씨마님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던 것이다. 정씨마님은 손을 내리며 이를 갈았다. 내가 나가면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아라. 어디 잘 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영수가 나를 부축해 대문으로 향했다. 나는 그저 끌려가듯 따라갔다. 생각할 힘도 저항할 힘도 없었으니. 형! 차남 성우가 달려왔다. 형, 진정하시오. 어머님도 화가 나서 그러신 것이오. 형수도 실수한 것이고. 실수라고? 성우, 너도 마찬가지야. 형을 무시하고 형한테 돈 받는 것만 당연히 여기고 너희 부부는 1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형수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더냐? 성우가 말문이 막혔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영수는 나를 데리고 대문을 나섰다. 뒤에서 정씨마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나가서 잘 살아보아라. 평생 어미 얼굴 보지 마라. 안 볼 것입니다. 영수가 쏘아붙이듯 대답했다. 대문이 쾅 닫혔다. 말에 오르자마자 나는 그대로 기대어 버렸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영수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진작 이랬어야 하는 것인데.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먼 들판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영수가 의원을 찾아 말을 몰았다. 의원 어른이 진찰을 하였다. 고열에 탈수까지 있소. 화상도 심하고 며칠은 쉬어야겠소. 예, 알겠습니다. 영수가 수속을 밟는 동안 나는 침상에 누워 지붕을 바라보았다. 의원 어른이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주었다. 차가운 탕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방으로 옮겨진 뒤 영수가 내 옆에 앉았다. 여보, 괜찮소? 나는 고개를 돌려 영수를 바라보았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영수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나는 손을 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잡지도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소. 어머님께 돈도 드리지 않겠소.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영수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와닿지 않았다. 이제 와서 15년 전에 그랬어야 했다. 10년 전이라도 5년 전이라도 그랬어야 했다. 그러나 영수는 그러지 않았다. 언제나 어머님이 원래 그러하시오 라고 조금만 참아요 라고 나중에 나아질 것이오 라고만 하였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어머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이제 와서 절연을 선언하고 미안하다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 마음은 이미 완전히 식어버린 것을. 여보, 말 좀 해보구려. 뭐라도 말해주. 영수가 애타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말할 것이 없었으니 다음날 아침 영수에게 전갈이 계속 왔다. 정심 아니면 받지 마시오.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영수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받지 말고 차단하시오. 내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갈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전갈은 계속 왔다. 정씨 마님뿐 아니라 성우, 심지어 지연까지 사람을 보내왔다. 형수 괜찮으시죠? 어머님이 사과하신다 하오. 성우의 전갈이었다. 영수가 내게 보여주었다. 사과? 나는 코웃음을 쳤다. 15년 동안 받은 모욕을 사과 한마디로 덮겠다고? 차단하시오. 다 차단하시오. 내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모든 전갈을 막았다. 오후가 되자 정씨 마님이 직접 의원 집을 찾아왔다. 의원 어른이 막았지만 정씨 마님은 방문 앞까지 왔다. 영수야, 미선아, 문 열어라. 정씨 마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영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어머님,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불효 자식아, 어미가 사과하러 왔잖느냐.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미선아, 나와서 말하거라.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정씨 마님이 방문을 두들겼다. 나는 침상에 누운 채 지붕만 바라보았다. 정씨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포교를 부르겠습니다.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씨 마님은 한참을 욕을 퍼붓다가 결국 돌아갔다. 저녁이 되자 이번에는 성우와 지연이 왔다. 형수, 좀 이해해 주시오. 어머님도 나이 드셔서 그러시는 것이오. 나이 들면 사람을 때려도 되는 것이냐? 영수가 차갑게 말했다. 그게 아니라 됐다. 돌아가거라. 영수는 그들을 쫓아냈다. 밤이 되었다. 방은 조용했다. 영수는 옆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지붕을 바라보고 있었다. 탕약이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다. 종처럼 일해도 모자랄 것들이 정씨마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종? 나는 15년 동안 종이었다. 가족이 아니라 종이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다. 아무리 영수가 절연을 선언해도, 아무리 미안하다고 말해도 이미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고 그 차가움은 영수에게도 향하고 있었다. 15년 동안 나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에게도 방의 밤은 길고 고요했다. 탕약에 식어가는 소리, 마당을 지나가는 의원 어른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나그네의 발걸음,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쏟아진 갈비탕, 정씨마님의 손바닥, 지연의 비웃음, 친척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영수의 늦은 분노. 15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영수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이기도 했다.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고개를 숙였고 아우들 앞에서는 형답게 돈을 댔다. 그리고 아내인 내게는 조금만 참으라고만 하였다. 15년 동안 다음 날 오전 영수가 방 밖으로 나갔다. 집안일이라 하였다. 나는 혼자 방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미선아. 문이 열리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시할머니 금내 할머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다. 할머님. 금내 할머님은 천천히 내 침상 옆으로 걸어오셨다. 칠순의 나이에도 눈빛만은 또렷했다. 할머님은 자리에 앉으시며 내 손을 잡으셨다. 많이 아프지? 괜찮사옵니다, 할머님. 거짓말. 내 얼굴을 보면 알아.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프겠구나. 할머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할머님이 내 손을 꼭 쥐셨다. 미안하다, 미선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였구나. 할머님, 다 보았어. 15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할미가 다 보았단다. 금내 할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귀는 다 들렸어. 정씨가 너한테 하는 말, 지연이가 너를 무시하는 모습, 명절 때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하는 내 모습 다 보았단다. 할머님은 편찮으셨잖습니까? 어쩔 수 없으셨어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어. 금내 할머님이 고개를 저으셨다. 그냥 보고 싶었어. 정씨가 어디까지 가는지, 얼마나 더 추악해지는지. 그래서 일부러 병석에만 누워 있었던 것이야. 나는 놀라서 할머님을 바라보았다. 뭘 그리 놀라느냐. 이 할미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더냐. 금내 할머님이 쓸쓸하게 웃으셨다. 15년 전 네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느냐. 밝고 예쁜 손주 며느리가 왔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어. 그런데 정씨가 네 출신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지. 처음엔 나도 말렸어. 며느리가 무슨 집안 출신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나 정씨는 듣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나선이 더 심하게 굴더구나. 그것은 제 탓이옵니다, 할머님.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금내 할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정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제 아비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 둘 키우면서 마음이 비뚤어진 것이지. 자기가 고생한 만큼
며느리도 고생해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야. 할머님은 한숨을 쉬셨다. 그래서 나는 지켜보았어.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 언제쯤 정신을 차리는지. 그러나 정신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였지. 할머님, 미선아,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느냐. 금내 할머님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다.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되었기 때문이야. 15년을 기다렸어. 네가 스스로 깨닫기를, 영수가 정신을 차리기를. 그리고 어제 드디어 그 순간이 왔구나. 할머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제 내가 다 보았어. 네가 마루에 쓰러져서 사기 파편을 줍는 모습을. 그 차가워진 눈빛을. 그리고 정씨가 저지른 짓들을. 이제 오늘 이 집 썩은 고름은 다 짜낼 것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미선아. 금리 할머님이 내 손을 더욱 꼭 쥐셨다. 너는 아느냐? 15년 동안 이 집 생활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영수 녹봉으로는 턱도 없어. 손주 둘 키우고 증손주 둘 키우고 정씨 용돈에 성우 사업 자금까지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느냐. 설마. 그래. 너희 부부 명의로 된 곳간 장부에서 나갔어. 정씨가 영수 명의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서 써대었거든. 15년 동안 말이야.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머님, 그러면 그 돈은 500냥이 넘어. 생활비에 빚 이자까지 합치면 말이야. 500냥. 나는 숨이 막혔다. 영수와 내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갔던 것이었다. 그리고 의원비. 금내 할머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내 의원비도 영수 돈으로 냈어. 그러나 정씨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시할머님 의원비 대느라 고생한다고 떠들고 다녔지. 진실은 무엇이더냐. 다 영수 돈으로 낸 것이야. 10년 동안 큰 돈이 넘게. 정씨는 한 푼도 안 냈으면서 자기가 효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어. 어찌 그럴 수가. 증거는 다 있어. 곳간 장부 기록, 도장 날인 전표, 의원비 영수증. 내가 10년 동안 모아두었거든. 금례 할머님은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셨다. 이걸 너에게 줄게. 그리고 하나 더. 할머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다. 내 재산 분배 변경 서류야. 원래는 정씨에게 절반, 성우에게 절반 주려고 하였어. 그러나 어제 일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지. 할머님, 그것은 내 재산 전부를 너와 내 증손주들 명의로 돌릴 것이야. 정씨와 성우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어. 금내 할머님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이 집도 전답도 곳간도 다 500냥 정도 될 것이야. 그것으로 네가 새 인생을 시작하거라. 할머님,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미선아. 금내 할머님이 내 말을 끊으셨다. 이건 보상이 아니야, 정이야. 15년 동안 네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그러나 적어도 네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미천은 되겠지. 할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진작 나섰어야 하는데 15년을 지켜만 보고 있었으니 이 할미도 죄인이야. 미안하다, 미선아. 할머님, 나도 눈물이 났다. 15년 만에 처음 나오는 진짜 눈물이었다.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닌 위로받는다는 느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금리 할머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이제 내일 내 생신 잔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야. 정씨가 저지른 일들, 돈을 착취한 것, 너를 학대한 것, 친척들 앞에서 다 드러낼 것이야. 할머님, 그러시면 할머님만 힘드십니다. 괜찮아. 이 할미, 나이가 칠순인데 이제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오히려 시원하겠구나. 금내 할머님이 웃으셨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다. 미선아, 너는 그냥 쉬어라. 할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 네가 할 일은 몸을 회복하고 새 인생을 준비하는 것뿐이야. 할머님, 그리고 영수에게 말하거라. 진짜 지아비 노릇을 하고 싶으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라고. 아내를 15년 동안 지켜주지 못한 죗값을 평생 갚으면서 살라고. 할머님은 천천히 일어나셨다. 문 쪽으로 걸어가시다가 뒤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미선아, 참 잘 버텼어. 이제 내가 웃을 차례야. 문이 닫혔다.
나는 할머님이 놓고 가신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곡간 장부 기록, 도장 날인 전표, 재산 분배 서류,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 15년 동안의 진실이, 그리고 새 인생의 열쇠가. 이틀이 지났다. 의원 어른 처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탕약을 마시며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영수는 일을 쉬고 내 곁을 지켰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떠나지 않았다. 가끔 여보, 괜찮소? 라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정씨 마님은 계속 정가를 보내왔다. 막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왔다. 영수는 모두 거절하였다. 성우의 정갈이 왔다. 형, 할머님 생신잔치를 다시 성대하게 연다 하오. 어머님께서 친척들을 다시 모신다 하십니다. 오늘 오시시에 모두 오셔야 한다 하오. 영수가 내게 정가를 보여주었다. 어찌할까요? 나는 금내 할머님이 남기고 가신 서류 봉투를 떠올렸다. 가야겠소. 마지막이니. 뭐라 하셨소? 가자고요? 아직 몸이 갈 수 있소. 가야 하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영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지켜보았지만 막지는 않았다. 오시스가 되기 전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다. 말 위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로 끝이구나. 시댁에 도착하니 마당에 말들이 가득했다. 이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다. 대문을 들어서자 사랑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야, 정씨마님이 달려왔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가득했다. 이틀 전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왔구나. 미선이도 몸은 좀 어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정씨마님을 지나쳐 사랑채로 들어갔다. 친척들이 하나둘 나를 바라보았다. 큰 며느리 왔네. 이틀 전에 아팠다더니 많이 나아 보이는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다. 나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자, 다들 자리에 앉으시오. 곧 할머님 모시고 나올게요. 정씨마님이 큰 소리로 말했다. 친척들이 자리를 잡았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랑채와 마루를 가득 메웠다. 안방 문이 열렸다. 시할머니 금내 할머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셨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다. 할머님의 눈빛은 또렷했고 표정은 단호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정씨마님이 할머님을 상석으로 모셨다. 금내 할머님은 자리에 앉으시며 사랑채를 천천히 둘러보셨다. 모든 친척들과 눈을 마주치셨다. 자, 그러면 떡을 올릴까요? 정씨마님이 부엌으로 향하려는 순간 금내 할머님이 지팡이로 마루를 탁 치셨다. 정씨야. 예, 어머님. 앉아라. 예, 떡을 앉으라 하였다. 금내 할머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정씨마님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 사랑채가 조용해졌다. 금내 할머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오늘 제 칠순생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생신잔치가 아닙니다. 심판의 자리입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 정씨마님이 일어서려 했지만 금내 할머님이 손으로 제지하셨다. 정씨야, 앉아 있어라. 내 차례가 곧 올 테니. 금내 할머님은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셨다. 여러분, 지난 15년 동안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금내 할머님은 서류를 높이 드셨다. 제 큰 손주 며느리 미선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정씨마님이 소리쳤지만 금내 할머님은 개의치 않으셨다. 15년 전 미선이가 이 집에 왔을 때 정씨는 뭐라 하였습니까? 면천 출신이라고, 뿌리가 천하다고 무시하였지. 그때부터 미선이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채가 술렁였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집안 행사마다 미선이 혼자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차남 며느리 지연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왜요?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돈. 금내 할머님이 곡간 장부 기록을 펼치셨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수와 미선이
부부 명의로 된 재산 문서입니다. 15년 동안 500냥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친척들이 놀라 수군거렸다. 정 씨가 영수 명의로 된 도장을 몰래 만들어서 써대었습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성우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미선이 부부가 15년 동안 모은 돈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이옵니다. 저는 오해라니. 금례 할머님이 정씨마님을 쏘아보셨다.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냐. 곡간 장부 기록, 도장 날인 전표, 이체 내역 다 있어. 금례 할머님은 서류들을 마루에 던지셨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정씨마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의원비. 금례 할머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다. 네, 의원비 말입니다. 정 씨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시할머님 의원비 대느라 고생한다고 떠들고 다녔지요.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할머님이 영수증들을 들어 올리셨다. 다 영수돈으로 낸 것입니다. 10년 동안 정 씨는 한 푼도 안 내고서 자기가 효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랑채가 웅성거렸다. 친척들이 정씨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어머님, 제발. 정씨마님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금례 할머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틀 전 금례 할머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이틀 전 내 생신날 미선이가 사흘째 고열로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도 5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실수로 국물을 쏟았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제가 보았습니다. 금례 할머님이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정 씨가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을 무식한 것이 죄라고, 종처럼 일해도 모자랄 것들이라고 욕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 씨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미선이는 이 집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장손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금례 할머님은 다시 품속을 여셨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사랑채가 숨을 죽였다. 모두가 금례 할머님을 바라보았다. 제 재산 전부를 미선이와 제 증손주들 명의로 돌립니다. 순간 사랑채가 술렁였다. 정씨마님이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집도 전답도 곡간도 다 500냥 정도 되는 제 재산 전부를 말입니다. 어머님,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님 며느리이지 않습니까? 20년을 모셨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금례 할머님이 차갑게 웃으셨다. 의원비 한 푼 안 내고 큰 며느리 학대하고 돈을 착취하면서 그것이 모신 것이냐.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정씨마님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금례 할머님은 손을 들어 막으셨다. 늦었어. 이미 관아에 가서 증인 앞에 날인까지 받았어. 법적 효력이 있어. 날인을요? 성우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물었다. 그러면 너희는 한 푼도 못 받아. 금례 할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성우, 너도 마찬가지야. 15년 동안 형한테서 받은 돈으로 충분히 살았잖느냐. 형수 무시하고 형 돈 받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런 자식에게 줄 재산은 없어. 할머님, 지연. 금례 할머님이 지연을 바라보셨다. 좋은 집안 출신인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느냐. 15년 동안 형님 한마디 못 부르고 이름만 불렀지.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고 그런 며느리도 필요 없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금례 할머님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셨다. 이 서류에는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집과 모든 재산은 미선이와 증손주들에게 갑니다. 정 씨와 성우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습니다. 어머님, 정씨 마님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20년을 모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20년을 모셨다고 금례 할머님이 코웃음을 치셨다. 의원비 한 푼 안 내고 며느리 착취하고 거짓말하면서 그것이 모신 것이냐? 정씨, 네가 한 것은 착취였어. 모심이 아니라. 정씨 마님은 마루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성우와 지연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친척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금내 할머님은 천천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제 시작이야. 할머님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정씨마님은 마루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은 허공을 헤맸다. 어머님, 어머님. 정씨마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금내 할머님은 돌아서서 자리에 앉으셨다. 성우도 마찬가지였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형, 성우가 영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영수는 고개를 돌렸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기둥에 기대어 있었다. 명품 비단 치마를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안 돼, 이럴 수가. 지연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할머님의 재산, 영수의 경제적 지원, 주변 사람들의 인정,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500냥을 가져갔다고? 큰 며느리를 종처럼 부렸다니. 의원비도 안 냈으면서 효부 행세를 하였어? 이건 정말 심하네. 큰 며느리가 불쌍해서 어떻게. 손가락질이 시작되었다. 하나둘 정씨마님과 성우 부부를 가리키며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저렇게 착취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나. 좋은 집안 출신이라면서 뭐해. 인성이 저 모양인데 장남한테 기대어 살면서 큰 소리 쳤구나. 정씨마님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돌렸다. 탐욕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15년 동안 쌓아온 위선의 가면이 산산조각이 났다. 효부인 척, 착한 시어머니인 척, 집안을 잘 돌보는 척,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언니, 한 친척이 정씨마님에게 다가왔다. 정씨마님의 친동생이었다. 언니, 이것이 사실이야? 정말 큰 며느리한테 그렇게 한 것이야? 동생아, 대답해. 사실이야, 아니야? 정씨마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못하였다. 동생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나는 몰랐어. 언니가 그런 사람인 줄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겠네. 동생은 돌아섰다. 정씨마님의 마지막 희망마저 등을 돌린 것이었다. 성우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형을 쳐다볼 용기도 없었다. 성우야, 금내 할머님이 부르셨다. 예, 할머님. 너 사업 자금으로 형한테 얼마나 받았느냐? 그것은 200냥이야. 200냥. 15년 동안 조금씩 뜯어낸 것이 200냥이야. 그 돈으로 사업한다 하였는데 사업은 번번이 망하였지. 그러면서도 계속 손을 벌렸어. 성우는 얼굴을 붉혔다. 할머님, 저는 정말 사업을 하려고 핑계댔어. 무능한 것은 내 탓이야. 형한테 기대어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 이제 끝이야. 형은 너한테 더 이상 돈 안 줄 것이야. 금내 할머님은 영수를 바라보셨다. 영수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사랑채 한가운데 섰. 할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저는 어머님, 아우와 완전히 인연을 끊겠습니다. 영수야. 정씨마님이 소리쳤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다. 15년 동안 제 아내를 학대하고 제 돈을 착취하고 저를 이용만 하였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영수는 품속에서 도장 몇 개를 꺼냈다. 이 도장들 어머님 명의로 된 것인데 제 재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다 파기합니다. 뭐? 정씨마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아우 사업 자금으로 매달 보내던 것, 명절 용돈 다 끊겠습니다. 한 푼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형,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성우가 소리쳤다. 네가 알아서 살아. 40이 넘었으면 혼자 벌어먹고 살 나이 아니냐? 15년 동안 형한테 기대어 살았으면 됐어. 이제 네 힘으로 살아봐.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성우는 말을 잃었다. 영수는 정씨마님을 바라보았다. 10년 전에 제가 사들인 집이 있지요. 제 이름으로 된 집. 거기서 나가주십시오. 뭐? 정씨마님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집도 제 재산입니다. 더 이상 사실 수 없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시라고 관아에 통보가 들어갈 것입니다. 영수야, 내가 정말,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말도 반납하십시오. 마구 간 비용도 제가 내는 것이었으니. 영수는 하나하나 끊어 말하였다. 경제적 지원 완전히 끊겠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어머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랑채가 조용해졌다. 영수의 선언은 확고하였고 돌이킬 수 없었다. 정씨마님은 마루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였다. 내가 뭘 잘못하였다고. 며느리 하나 훈육한 것이 잘못이냐?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성우야, 지연아, 너희라도 좀 도와주어라. 어미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되느냐? 성우는 고개를 돌렸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살 길을 찾아야 하였으니 친척 한 명이 일어났다. 나는 먼저 가겠네. 이런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아. 그 말을 시작으로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하였다. 생신잔치는 이미 끝났고 남은 것은 몰락의 현장뿐이었다. 잠깐, 가지 마시오. 제 말 좀 들어주시오. 정씨마님이 친척들을 붙잡으려 하였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나가려고 서두를 뿐이었다. 큰 며느리가 불쌍하였네.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씨, 저 양반 정말 못됐어. 떠나는 친척들의 입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정씨마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루에 무너졌다. 10분쯤 지나자 사랑채는 거의 비었다. 남은 것은 금내 할머님, 영수, 나, 그리고 정씨 가족뿐이었다. 사랑채에는 박수 소리 대신 탄식만 남았다. 정씨마님의 흐느낌, 지연의 한숨, 성우의 신음, 패배자들의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금내 할머님은 천천히 일어나셨다. 정씨야, 이것이 네가 뿌린 씨앗이야. 15년 동안 탐욕과 위선으로 키운 씨앗. 오늘 그 열매를 거둔 것이지. 정씨마님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제 네 힘으로 살아보아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야. 금내 할머님은 지팡이를 짚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뒷모습은 씩씩하였다. 영수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가자꾸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정씨마님을 바라보았다. 마루에 쓰러져 오는 모습이 보였다. 동정은 들지 않았다. 15년 동안 내가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 대문을 나서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잔칫집은 몰락의 현장이 되었고 가해자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워졌다. 말 위에 올랐을 때 나는 멀어지는 시댁을 바라보았다. 15년 동안 지옥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그냥 하나의 기와집으로만 보였다. 여보, 괜찮소? 영수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소. 진심이었다. 정말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것 이상이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15년 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사라졌다. 영수는 우리 집으로 말을 몰았다. 시댁이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으로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15살 딸과 12살 아들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달려와 나를 안았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15년 만에 처음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응, 어머니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아이들을 꼭 안았다. 따뜻하였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금내 할머님께서 서 계셨다. 할머님, 미선아, 들어가도 되겠느냐? 예, 어서 오십시오. 금내 할머님을 사랑채로 모셨다. 할머님은 앉으시며 주변을 둘러보셨다. 좋구나. 따뜻한 집이네. 할머님, 차를 올릴까요? 아니야, 앉아라. 할 말이 있어. 나는 할머님 옆에 앉았다. 금내 할머님은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집 서류야. 정씨가 살던 그 집 말이야. 영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제 너희 것이야. 정씨는 다음 달 안에 나갈 것이야. 할머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다. 그리고 이것은 내 재산 문서야. 예금 400냥,
전답 100냥, 집까지 합치면 500냥 정도 돼. 다 내 명의로 돌렸어. 할머님, 미선아. 금내 할머님이 내 손을 잡으셨다.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야. 더 이상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마. 당당하게 살아. 눈물이 또 났다. 15년 동안 고생하였어. 이제는 네가 사람 대접받을 차례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야. 할머님의 손이 따뜻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어라. 고개 숙이는 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어머니로. 예, 할머님. 그리 하겠습니다. 금내 할머님이 미소를 지으셨다. 착하네. 참 잘 버텼어. 할머님은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셨다. 이제 가겠어. 내가 네 새로 시작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 이 할미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구나. 할머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래. 네 행복한 모습 볼 때까지는 살아야지. 할머님을 배웅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세숫대야 물 위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죽어있지 않았다. 살아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정씨마님은 정말 집에서 나갔다. 영수가 관아에 통보하였고 정씨마님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야 하였다. 성우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형,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성우가 전가를 보내왔다. 그러나 영수는 짧게 대답하였다. 내가 어쩌란 말이냐. 끊겠다. 영수는 전가를 막았다. 잘하였소. 내가 말하였다. 영수가 나를 바라보았다. 여보, 미안하오. 진작 이랬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라도 하였잖소. 나는 처음으로 영수를 향해 미소 지었다. 1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다. 한 달이 지났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금내 할머님이 주신 재산으로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문서를 만들었다. 처음으로 내 돈이 생긴 것이었다. 어머니, 이거 봐요. 딸이 서당 성적표를 들고 왔다. 성적이 많이 올랐더군. 우와, 잘하였구나. 어머니가 요즘 밝아지셔서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공부도 더 잘 되나 봐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래, 어머니가 예전엔 어두웠니? 맨날 한숨 쉬고 힘들어 보이셨어. 근데 요즘은 웃기도 하고 좋아.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것을. 미안해. 이제는 안 그럴게. 어머니 파이팅!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어느 날 우연히 장터에서 지연을 만났다. 지연은 예전처럼 명품 비단 치마를 입고 있지 않았다. 평범한 무명 치마 차림이었다. 언니. 지연이 나를 불렀다. 나는 멈춰섰다. 처음으로 언니라 불러주었다. 언니, 그때는 미안하였어요. 제가 정말 잘못하였어요.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하였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그러나 나는 차갑게 대답하였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소.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당한 것을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있을 것 같소?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됐소.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소. 나는 내 길 갈 것이니. 나는 지연을 지나쳐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니. 석 달이 지났다. 나는 작은 장사를 시작하였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15년 동안 꿈만 꾸던 일이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직접 만든 음식과 수공 예품을 내어놓았다. 어머니, 오늘 손님 많네요. 아이들이 좋아하였다. 영수도 장 서는 날이면 와서 도와주었다. 여보, 오늘도 다 팔겠소? 응, 다행이야. 장사는 잘 되었다. 내가 직접 꾸민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어느 날 금내 할머님이 장터에 나오셨다. 할머님, 미선아, 잘 끓여놓았구나. 예, 할머님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 힘으로 한 것이야. 할머님은 따뜻한 식혜한 모금을 드시며 말씀하셨다. 보기 좋다. 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 예전엔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장터 앞 웅덩이에 고인 맑은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정말 그랬다. 내 눈빛이 살아있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 이제 네가 주인이니. 할머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이 지났다.
장사는 고을에서 소문난 가게가 되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영수는 좋은 지아비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내는 사람, 행복하게 웃는 사람. 정씨마님과 성우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으니 어느 봄날 장터 한쪽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따스함을 느꼈다. 15년의 지옥이 끝났구나.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고개 숙이지 않는 인생, 당당한 인생, 행복한 인생, 차분한 자신감이 내 눈빛에 자리 잡았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짓밟을 수 없었다. 15년의 억울함은 단단한 자립으로 돌아왔다. 지옥 같던 시댁은 무너졌고 내 인생은 비로소 새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장터 앞으로 봄꽃이 흩날렸다. 새로운 계절이 왔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 나는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떠하셨습니까? 소중한 시간 내어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